대구시가 추진하는 대도시 최초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이 다음 달 시행됩니다.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2월 13일부터 시행되는데 상인들은 반갑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예천군은 신도시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을 올해 1순위 군정과제로 선정했습니다. 또 지역 내에서 분만과 산후조리가 가능하도록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의성군이 농식품부가 주관하는 노지 스마트 농업 시범단지 조성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을 농가에 접목해 의성 한지형 마늘에 적합한 스마트 영농단지가 조성될 전망입니다. 설 연휴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대구 경북 지역 학교 주차장이 개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대구시가 추진하는 대도시 최초의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이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데요. 각 구군에서는 이에 대한 행정 예고를 했는데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2월 13일부터 대구 지역 대형마트들은 일요일이 아닌 월요일에 쉬게 됩니다. 네, 하지만 아직까지 곳곳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인데요. 대구시는 정기적인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유통업체들의 상생 방안을 찾아간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박근수 기자입니다. 대구 대형마트가 다음 달부터 일요일이 아닌 평일에 의무 휴업을 합니다. 대구시는 지난 12월 19일 대구시와 구군 유통업체들과의 협약에 따라 2월부터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8개 구군은 1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를 일정으로 의무 휴업일 변경 내용을 행정 예고하고 시민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대구 지역의 대형마트는 다음 달 13일부터 현행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에 쉬던 것을 둘째, 넷째 주 월요일로 바꿔 쉬게 됩니다. 하지만 논란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대구시와 지역 상인단체, 대형마트들이 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역 전통시장연합회나 전국상인연합회 차원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는가 하면 마트 노동자들로 구성된 마트 노조도 휴업일 변경에 반대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인근의 전통시장 상인들도 걱정입니다. 일요일 날 쉬는 게 저희가 낫거든요. 평일 날 노는 것보다는 월요일 날은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아무래도 일요일 쉬는 게 낫지. 와서 노는 날은 아무래도 손님들이 시장에 나와요. 대구시는 분기별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해 유통업체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지난해 대규모 농촌 활력 사업에 선정되는 등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은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된 예천군은 올해를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한 해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새해에도 변화와 도전을 강조했는데요. 올해 군정 운영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예천군의 올해 1순위 군정과제는 신도시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입니다. 청소년 시설, 호명면 행정복지센터 출장소, 돌봄센터 등을 포함한 시설로 도청 신도시 주민들의 민원 업무 처리 능력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겠다는 것도 눈에 띕니다. 예천에는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을 통해 2011년부터 산부인과에서 분만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산후조리원이 없어 산모들이 다른 지역에서 출산하거나 예천에서 출산한 후 산후조리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2024년까지 산부인과 인근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도청 신도시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외곽도로를 건설하고 곤충, 양잠산업 거점 산업단지를 조성해 농가 소득원을 확보하겠다고 예천군은 밝혔습니다. 육상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시설인 육상교육훈련센터도 들어섭니다. 지난 4년 임기에서 준비해 두었던 사업들 이제 실제로 현장에 공사도 시작되고 건축도 이제 건물이 올라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계획했던 사업들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올 한 해에 행정이 노력할 것 같습니다.
예천군은 6월 4일부터 열리는 제20회 예천아시아 U20 육상 경기 선수권 대회를 잘 준비해 세계적인 육상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아영입니다. 안동-예천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찬반 양론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정경포럼 등 민간단체가 주최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경북대 하예수 교수와 지역공공정책연구원 기화서 박사의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행정통합의 배경과 가능성 등에 대한 공론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하 교수는 도청 신도시 주민들의 행정 불편 해소 등 통합의 긍정적 측면과 예천 지역 반대 정서 등 통합의 부정적 측면을 설명하고 수기 공론화를 통해 상생발전 대안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성군이 농식품부가 주관하는 노지 스마트 농업 시범 단지 조성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고령화와 농가 인구 감소에 따른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스마트 농기계와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해 의성 한지형 마늘에 적합한 스마트 영농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의성군 사곡면 오상뜰 일대 82헥타르 규모의 마늘 재배 단지에 지능형 관수 시스템 등 스마트 시설 장비가 설치될 예정이며 올해부터 3년 동안 예산 245억 원이 투입됩니다. 설 연휴 기간 대구 경북 지역 학교 주차장이 개방됩니다. 대구와 경북교육청은 설 연휴 동안 귀성객과 인근 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21일부터 24일까지 공립과 사립학교를 비롯해 교육행정기관들의 주차장과 운동장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개방 대상 학교와 개방 시간 등 상세한 정보는 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포털 사이트에서 무료 주차장 검색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지방시대를 주도할 8대 정책과제를 내놨습니다. 이철우 지사는 16일 시장 군수 연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방시대를 위한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각 시군의 동참을 강조했습니다. 8대 과제 중에는 대학이 지방시대 혁신 거점이 되는 고등교육 혁신 기반 발전 생태계 구축과 경북이 국가 농업연구 개발과 인력 양성의 거점이 되는 농업 테크노폴리스 등 농업 대전환 정책이 포함됐습니다. 또 클린 에너지와 문화관광 혁명,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위한 정책 과제 등도 강조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유행세에 대해 정기석 코로나19 특별 대응단장이 16일 정점을 지나 안정된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통계 수치도 지난 일주일간 확진자 수는 30만 명으로 2주 전인 1월 첫째 주 41만 명 대비 27%가량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과 관련해서는 의무를 해제한다고 해서 급격하게 유행이 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해제 시기가 멀지 않았음을 암시한 겁니다. 하지만 고위험군의 낮은 면역 수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되면 고위험군은 현재보다 조금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65세 이상의 예방접종률은 40%를 넘었지만 60세에서 64세의 예방접종률이 65세 이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 전에 어떤 정책이 발표되든 또는 설 이후에 분명한 시기를 못 박든 간에 이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시기는 거의 다가온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해제 이전 고위험군의 신속한 백신 접종은 반드시 필요하겠죠.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경찰이 오는 3월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단속을 강화합니다. 단속 대상은 금품 수수, 허위사실 유포, 조합 임직원의 불법 선거 개입 등입니다. 경찰은 특히 설 명절을 전후해 명절 인사나 선물 명목으로 기부와 금품 살포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전담반을 편성해 단속할 계획입니다. 한 주간 발생한 뉴스를 재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요 이슈 어떤 게 있었는지 이상원 뉴스민 기자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상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민 이상훈 기자입니다. 네, 우선 지난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 종합해 주시죠. 네, 대구시가 2월부터 도입을 목표로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평일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대구시 의원 첫 재판 내용도 짚어봅니다. 끝으로 경북 영양의 추가 풍력 발전 사업이 연내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뉴스도 살펴봅니다. 대구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평일 전환, 대구시가 2월에는 완료될 거라고 밝혔죠. 네, 대구시는 2월 13일부터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이 아니라 월요일에 대형마트가 쉴 것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각 구군이 지난 13일 의무 휴업일 변경 지정을 위한 행정 예고를 공고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늦어도 2월 중순부터는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일부 구군에선 대구시가 서둘러 날짜까지 못 박아 휴업일 전환을 확정적으로 알린 것을 두고 당황스럽다는 입장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해 관계자 간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는 만큼 추진 과정에서 추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 조심스러운 입장인데도 대구시가 너무 서둘렀다는 우려입니다. 대구시는 행정 예고가 이루어진 만큼 전환 일정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태선 대구시 의원 첫 공판도 열렸다고요? 네, 지난 12일 지역 유권자들에게 황금 열쇠와 마스크 등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태선 대구시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전 의원 측은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황금 열쇠 제공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예외 사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마스크 제공도 대부분의 경우 대가를 받고 매매한 것이라며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의원 측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들의 수사기관 진술 증거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검찰은 이들에 대한 법정 증인신문을 예고했고요. 전 의원 측에선 자신에게 마스크를 샀다고 밝히고 있는 증인신문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경북 영양군에서 추가로 추진 중인 풍력 발전 사업이 연내에 착공할 전망이라고요? 네, 지난 12일 경북 영양군은 무창리 일원의 풍력 발전단지 조성 허가를 알리는 군 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했습니다. 사업자는 공사 진행 계획을 담은 실시 계획 인가까지 받으면 공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양군에 따르면 실시 계획 인허가는 통상 10개월 정도 소요되어서 연내 공사가 시작될 가능성도 큽니다. 다만 사업 환경 영향 평가서가 거짓 및 부실로 작성됐다는 논란이 인 상태라 주민 반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문제가 불거진 후 환경부는 사업자와 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조사단을 꾸린 상태입니다. 반대 주민들은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영양군이 발전단지 조성을 허가한 것을 두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간 이슈 점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상원 유스민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천군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노면 상태 검지 장치 설치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 선정에 따라 호명면에서 예천읍 방향으로 가는 오천교에 도로와 날씨 등 전반적인 운행 환경을 확인할 수 있는 복합 검지 장치가 설치됐습니다. 이 장치는 노면 상태에 대한 정보를 수집 분석해 안개나 결빙, 적설 등 위험 상태를 전광판으로 알려줘 운전자들의 안전 운행을 돕게 됩니다. 예천군은 사업 성과를 검토한 뒤 소금물 분사 장치와 연계하거나 위험 구간 확장 설치 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영천시 봉수유적 3곳이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최근 문화재청 고시를 통해 사적으로 지정된 영천의 봉수유적은 성산 봉수유적, 성황당 봉수유적, 여음도 봉수유적 등 3곳입니다. 영천 지역 봉수유적은 조선 후기 운영된 28개 봉수 연결 노선 중 부산 응봉과 서울 목멱산 봉수를 연결하는 노선에 포함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7월 현장 실사를 실시했으며 지난 11월 조선의 중요 군사통신 시설로 역사적 가치가 높은 영천의 봉수유적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